안녕하세요. 인천시민교수 이정빈입니다. 며칠 동안 안타까운 소식으로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2025년에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2인자 채널에서 오픈 톡방에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형 평수를 낙찰받고 나중에 매매를 할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발생한다면 그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평수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거래가 잘 되는지 그리고 시세가 적정한지 잘 판단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라고, 부가세도 무조건 납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납부를 하고 납부를 한다면 얼마를 납부해야 할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얼마 전에 부동산 2인자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고 낙찰을 받으신 분의 경매 물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평수죠. 85초과 대형 평수는 매매 사업자로 처분할 때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거래가 가능한지 보셔야겠죠. N단지 정보로 들어가 보시면 거래는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경기 상황과 이것저것 감안을 해야겠지만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처분을 했을 때 세금을 공제하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대형 평수의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기준은 1순위 실질 거래가액이고 2순위 감정평가액, 3순위 기준시가,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1순위와 2순위와 3순위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인정되지가 않고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 저희는 경공매를 하기 때문에 85초가 아파트 처분할 경우 매매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개인이 처분할 경우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10억 정도의 매각을 한다면 토지가 7억이고 건물이 3억이라면 이 3억에 대해서 3천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고시에 따른 기준시가입니다. 이 둘로 나눠서 안분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먼저 토지는 대지권의 면적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 대지권의 면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 나오고 KGO라는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건물은 계약 면적을 아셔야 되는데, 이 계약 면적이라 함은 단순한 공급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을 더한 값을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KGO 사이트에서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이 경매 물건의 토지 가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 면적과 개별 공시지가 두 가지를 곱하시는 거예요. 제가 값을 이미 구해놨지만 한번 해볼게요. 72.2269 곱하기 97만 100원입니다. 이 숫자는 어디에서 찾아왔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로 들어가시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72.2269 이것이 개별 공시지가에 곱해야 하는 대지권 면적인 거예요. 72.2269. 자, 그 다음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열람 확인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알림이를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개별 공시지가 열람에 들어오셔서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주소 지번을 기재해 주시면 밑에 2024년 기준으로 97만 100원이라고 나타나죠. 이 금액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건물 가격을 구해야 되죠. 건물 가격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수치를 기재해주고 자동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건물 기준시가 가로 양도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신축 용도, 이건 뭘 보고 찾을 수 있냐?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나오고요. 경매 정보지에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용 승인일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건물 면적은 전체 건물 면적을 더하는 겁니다. 주거용, 공용 면적.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건축물 대장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모두 더합니다. 그러면 221 조금 넘어요. 이 수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나와 있어요. 클릭하시고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조를 선택하시고 건물 용도는 아파트 선택. 마찬가지로 밑에도 똑같이 기재해 주시는 겁니다. 밑에 제곱미터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금액이 있죠. 아까 97만 100원 확인하셨죠? 그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계산하기 누르면 1억 5,757만 3천원이 나와요. 이 금액이 건물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토지 가격, 건물 가격 두 가지를 더해서 비율을 산정해 보는 겁니다. 토지 가액은 7천만 원 정도죠. 건물 가액은 1억 5,700 정도죠. 두 값을 더하면 2억 2,700 정도입니다. 그럼 비율적으로 토지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건물은 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을 4억에 매도를 할 경우에 토지는 30% 정도를 차지하니까 1억 2천 정도가 될 것이고 건물은 2억 7,700 정도가 될 겁니다. 따라서 건물분 10%는 2억 7,700의 10% 2,77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가세로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단기로 매도할 때 개인은 중과세가 되죠. 1년 안에 팔면 77%, 2년 안에 팔면 66%,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매매사업자를 만드는 이유는 단기에 매도할 때 양도세가 너무 많으니까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인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대형 평수를 팔 경우에는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해요. 하지만 부가세를 내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괜찮죠.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수익이 남는지 안 남는지를 판단을 하고 입찰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이미 블로그에도 설명을 해 드려놨어요. 블로그 주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이 아니어도 저희가 간단하게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캡처를 해서 넣어 드렸는데요. 이 KGO 플랫폼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KGO 플랫폼으로 들어오시면 토지 정보를 누르시고 위쪽에 토지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곳을 통해서 토지의 면적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지권 등록부 101동 8층 804호 조회하시면 등기사항에 나와 있던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건물 정보를 누르시면 101동 호별형황 804호 면적이 나옵니다.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싹 다 더하면 계약 면적이 나오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KGEO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몇 번 해본 결과 이 면적이 건축물 대장과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서류를 발급해 보시는 것이 좋고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실 때는 서류를 꼭 발급하시고 그 전에 간단하게 체크를 하기 위한 용도로는 KGEO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이 뭐냐? 단기에 처분을 해도 당연히 이득이 되겠지만 개인인 경우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이고 사업자로 매도할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년 보유 후 개인으로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세 또는 월세로 2년이 지난 후에 매도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에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